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퇴근 후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가고 있던 중 졸다가 깨서 휴대폰을 확인하고 있었는데요. 그날따라 엄마에게 10통도 넘게 전화가 와 있었습니다. 평소 엄마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었기에 놀라서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했어? 무슨 일 있는 거야? 넌 대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는 거니? 지하철 타고 집에 가는 중인데 깜빡 졸았어. 왜? 무슨 일인데 그래? 지금 어디쯤 온 거야? 다음에서 내릴 것 같아. 지금 집이 발칵 뒤집어졌어. 뭐? 집이 뒤집어지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혹시 집에 도둑이라도 든 거야? 지금 도둑이 문제가 아니야. 네 오빠랑 언니가 싸우고 난리가 났어. 그러니까 빨리 좀 와봐. 내가 뜯어 말리고 있는데 둘 다 눈이 돌아가서 들어먹지를 않아. 뭐? 오빠랑 새언니가 왜 싸워? 넌 빨리 집에 오기나 해봐. 엄마 이러다 쓰러질 것 같으니까. 엄마가 많이 지친 목소리로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에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무작정 집을 향해 뛰기 시작했고 잠시 후 가쁜 숨을 몰아쉰 채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엄마가 반가운 듯 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왜? 무슨 일인데 그래? 몰라. 아까부터 저러고 싸우고 있다. 내가 뜯어 말려도 듣지를 않아. 오늘따라 쟤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금방이라도 눈에서 눈물이 쏟아질 듯 엄마의 두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혀 있었습니다. 그런 엄마를 뒤로 한 채 오빠와 새언니에게 다가갔는데요. 두 사람은 이미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제가 도착한 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당신 진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난 당신이 이런 사람인 줄은 진짜 꿈에도 몰랐어. 내가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당신이야말로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이기적이긴 뭐가 이기적이라는 거야. 요즘 세상에 어떤 여자가 시댁 가족들하고 같이 살겠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있는 줄 알아? 새언니가 억울함 가득한 목소리로 소리치고 있었어요. 너 뭐라고 했어? 시댁 가족들하고 같이 살아? 이보세요. 이번 삐뚤어져서도 말은 바로 해야지.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 당신이 시어머니를 모시긴 언제 모셨다고 그래? 그럼 지금 같이 사는 건 뭔데? 지금 이 상황은 엄마가 우리 도와주려고 같이 사는 거잖아? 엄마가 현우 봐주려고 와 있는 거 뻔히 알면서 당신 지금 엄청 이기적인 거 아니야? 내가 뭘 그렇게 이기적이라는 거야? 새언니가 주먹까지 움켜쥔 채 오빠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내가 말은 안 했지만 엄마가 집안 살림도 거진 나다시피 했잖아. 우리 엄마를 가사 도우미 취급한 거 누가 몰라서 그래? 뭐? 내가 언제 그랬어? 난 분명히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어. 근데도 어머님이 하시는 걸 내가 뭔 수로 뜯어 말려? 대체 왜 나한테만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는 당신은 뭘 했는데? 두 사람의 싸움이 끝날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끼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니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발 진정 좀 해봐요. 아가씨도 오빠 생각이랑 같은 거예요? 네? 아니에요.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어요. 근데 오빠가 왜 저러는 거예요? 이제 보니 이 집안에서 저만 남인 것 같네요. 그냥 저만 사라져주면 될 것 같네요. 새언니가 눈물까지 글썽이며 하소연을 하고 있었습니다. 언니,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한 적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동안 맞벌이 하느라 언니 고생한 거 다 아는걸요? 그러니까 제발 진정 좀 하세요. 화살이 제게로 날아오는 모양새였기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어요. 그날 새언니의 모습은 그동안 알고 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아무래도 그동안 쌓였던 게 폭발한 듯해 보였습니다. 결국 제가 두 사람을 중재한 뒤 소파에 앉히고 물었어요. 가족이 살다 보면 불만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얘기해보자고요. 그럼 새언니부터 불만을 말해보세요. 물론 어머님이 현우를 봐주신 건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그동안 그만큼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어요. 새언니 입에서 스트레스라는 말이 튀어나오자마자 오빠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다시 소리쳤습니다. 스트레스는 당신만 받았는 줄 알아? 그동안 우리 엄마도 내내 당신 눈치 보느라 엄청 스트레스 받았을걸? 오빠, 자꾸 이럴 거야? 지금 오빠한테는 발언권이 없어. 그러니까 조용히 하고 우선 들어. 지금 이런 식이면 대화 자체가 불가능하잖아. 얼른 앉아.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한 목소리로 오빠를 말렸습니다. 시댁 가족들하고 같이 살다 보면 새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긴 해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미처 생각을 못해서 죄송해요. 그럼 어떤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말해주겠어요? 우선은 어머님이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너무 불편했어요. 마치 저보고 빨리 일어나라고 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야근도 많이 하고 집에 와서도 현우 챙겨야 해서 항상 피곤하거든요. 저한테 10분은 1시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머니께서 자꾸 그러시니까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았어요. 예, 그건 오해다. 난 절대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 난 그저 니들 아침밥 챙겨 먹이려고 그랬던 것뿐이야. 그것 때문에 네가 불편했다면 내가 미안하구나. 나중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엄마도 우선 그냥 듣고만 있어. 또 불편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식사 끝나면 제가 설거지를 한다고 해도 어머니께서 설거지를 하고 계셔서 식사하는 내내 불편해서 제대로 먹을 수가 없었어요. 식사하고 나서 소화제를 먹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그리고 또요. 그리고 제 옷은 제가 세탁한다고 했는데도 굳이 세탁하시다가 옷이 엉망이 됐을 때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새언니가 끝도 없이 불만사항을 늘어놓고 있었는데요. 그때 제 심정은 참담하기 그지 없었다고 해야 할까요? 새언니가 말한 그 모든 것은 엄마가 새언니를 도와주기 위해 애쓰던 부분이었거든요. 아침 일찍 출근을 하는 아들 며느리가 혹여나 배가 고플까 싶어 매일같이 따뜻한 국에 새 반찬까지 만들어서 상을 차려줬는데 오히려 그런 엄마의 마음을 왜곡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아리다 못해 생채기가 난 듯 쓰리고 아파왔습니다. 억장이 무너졌다는 표현이 가장 맞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새언니에게는 저도 시댁 가족이었기에 그러한 말을 절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만약 제가 반박을 했더라면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증명하는 것밖에는 안 될 것 같아 보였으니까요. 그 뒤에도 새언니는 많은 불만을 토로했고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언니는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세 식구만 살아보고 싶어요. 두 사람 많이 바쁜데 그럼 현우는 어떻게 하고요?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엄마가 가지고 있던 돈까지 합해서 이런 큰 집으로 이사를 한 건데 그럼 집을 다른 데로 이사하고 엄마한테 돈을 돌려주겠다는 말인 거죠? 저도 양심이 있는데 당연히 그래야죠. 알겠어요. 그럼 엄마랑 저는 앞으로 따로 나가 살도록 할게요. 그럼 다 해결된 거죠? 제가 결론을 짓자 그제서야 새언니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빠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반박을 했지만 제가 조용히 오빠에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빠, 잘 들어. 이제 오빠 가족은 우리가 아니라 새언니랑 현우야. 그러니까 내 말은 우리를 챙길 게 아니라 오빠 가족들 먼저 챙기란 말이야. 엄마랑 나는 둘이 나가서 살면 오히려 편하게 살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엄마도 그렇게 알고 있고. 제 말을 이해했다는 듯이 엄마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는데요. 그런 엄마의 얼굴은 글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해 보였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아낌없이 당신을 희생하고 살아왔던 엄마에게는 청천벽력 이상의 놀라움이었을 테니까요. 그날 같이 방으로 들어온 엄마가 이불에 얼굴을 묻고 숨죽인 채 흐느꼈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제 마음도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빠 부부 집에서 나가기 위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같이 지내는 동안 집안에는 찬바람이 불고 있었기에 어느 날 엄마가 말을 꺼냈어요. 난 당분간 동생 집에 가 있을까 해. 이모 집에? 그렇잖아도 동생이 같이 살자고 하는 걸 내가 싫다고 했는데 이렇게 된 김에 동생이랑 같이 공기 좋은 곳에 전원주택 짓고 살까 한다. 현우 아니면 내가 여기 있을 이유도 없잖니. 그러니까 너 혼자 지낼지 말아봐. 진짜 괜찮겠어? 안 괜찮을 건 또 뭐야? 동생도 나도 외로운 사람끼리 의지하고 살면 좋지 뭐. 며칠 전과는 다르게 엄마의 얼굴이 조금은 편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엄마는 이모와 함께 공기 좋은 곳에 내려가서 살기로 결정을 했고 오빠와 새언니에게도 알렸는데요. 그 말을 듣던 새언니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럼 아가씨는 우리랑 같이 살래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어머님도 안 계신데 아가씨 혼자 살게 되면 아무래도 어머님이 걱정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도 걱정이 될 것 같고요. 요즘 세상이 너무 험하잖아요. 그래, 넌 우리랑 같이 살면 되겠다. 우리 어차피 30평대로 이사 갈 거라 같이 가도 되겠다. 오빠랑 새언니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었기에 제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아니, 언제나 우리가 불편해서 셋이서만 살고 싶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저도 양심이 있지. 아가씨 혼자 살게 되면 걱정이 돼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보안 잘 된 곳으로 가면 되니까요. 화가 치밀어 올라 두 사람에게 쏘아붙이고 싶었지만 꾹 참은 채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를 따라 들어오던 엄마가 조용히 물었어요. 넌 그냥 오빠네랑 같이 살지 그래. 지금 이 와중에 나보고 같이 살라고? 엄마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그건 그렇긴 한데 네 새언니 말처럼 너 혼자 두고 가려니까 영 발길이 안 떨어져서 그래. 싫어. 다들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을 정도로 난리가 났었는데 같이 살라니? 난 절대 그렇게 못해. 라며 제가 단박에 거절을 했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쫓기듯 이모 집으로 갔고 두 분이 내려가서 살 집을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홀로 집을 알아보러 다니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퇴근 시간에 맞춰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지금 퇴근하는 중이에요? 네, 지금 집에 가고 있어요. 그럼 집 앞 카페에서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냥 집에서 해도 되지 않나요? 아가씨한테 기니 할 말이 있어서 그래요. 그날따라 새언니의 목소리가 많이 심각해 보였기에 우선은 알았다고 하고 카페로 향했는데요. 사실 그 사건 이후로는 심경이 많이 복잡해진 채 새언니를 자연스레 마주하기가 많이 어려웠습니다. 잠시 후 집 앞 카페에서 새언니를 만났는데요. 그날 새언니에게서 또다시 충격적인 말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며칠 사이 어찌나 충격을 받았던지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었으니까요. 새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그동안 저한테 많이 서운했죠? 저는 돌려 말할 성격은 못 되니까 사실대로 말할게요. 서러운 것도 서러운 건데 속상한 마음이 더 컸어요. 그동안 엄마랑 저는 진짜로 새언니한테 진심이었거든요. 그런데 마치 엄마가 새언니를 힘들게 한 것처럼 말하니까 의사소통 방식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말할 것도 없고 새언니의 말을 매일같이 곱씹고 또 곱씹었던 것 같아요. 이미 틀어질 대로 틀어진지라 더 이상 감추고 할 것도 없었기에 제가 느낀 감정 그대로를 전달하고 있었는데요. 순간 새언니가 입가에 미소를 머금고는 손을 뻗어 제 손을 잡아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 오빠랑 제 방법이 통했다는 거네요. 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방법이 통하다니요? 말 그대로예요. 아가씨도 잘 알다시피 그동안 우리가 말다툼한 적이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혹시나 어설플까봐 걱정했는데 다행이네요. 그날 이후 아가씨가 언니란 호칭에서 새언니란 호칭으로 바꾼 거 보고 완전 성공했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새언니가 잡고 있던 제 손을 토닥이며 다시 웃고 있었는데요. 그쯤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새언니의 속마음을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어리둥절한 얼굴로 새언니를 바라보고 있자 새언니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아가씨, 이건 어머님한테 꼭 비밀로 해야 해요. 약속할 수 있는 거죠? 우선 말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그날 오빠랑 제가 다툰 이유는 다 어머님 때문이었어요. 알고 있어요. 새언니가 그날 서운했던 거 다 말했잖아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라며 앞에 놓인 차를 한 모금 마시던 새언니가 속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은 두 사람이 다투기 한 달 전쯤 이모가 집에 놀러 왔었다고 하네요. 두 분이 엄마 방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느라 새언니가 퇴근해서 집에 온 사실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다고 합니다.
집에 들어서던 새언니가 신발을 보고 이모가 왔다는 것을 알아차렸다는데요. 평소 이모가 집에 자주 놀러 오곤 했으니까요. 두 분께 인사를 드리기 위해 걸음을 옮기던 새언니의 귀에 이모의 목소리가 들려오더랍니다. 언니는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내가 뭘? 쟤들 언니 몸 아픈 것도 모르지? 내가 몸이 아프긴 어디가 아프다고 그래. 그때 의사가 그랬잖아. 간 수치도 안 좋고 무릎도 많이 안 좋다고. 그렇지 않아도 젊었을 때부터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한 사람이 그동안 내내 현우 얻고 했으니 그 무릎이 나만 아겠어. 거기다 간 수치도 안 좋다고 하니까 내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야. 난 괜찮으니까 너 그런 말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마. 몸이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 그걸 왜 숨기냔 말이야. 너도 알다시피 지영이가 속이 얼마나 깊니. 근데 내가 아프다고 하면 난리를 칠 게 분명하잖아.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데 자식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할 망정 내가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다 잘못되기라도 하면 그게 더 큰 짐이 되는 거 몰라서 그래? 그 정도면 언니도 할 만큼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는 나랑 같이 공기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쉬면서 살자. 언니만 오케이 하면 난 당장이라도 그럴 수 있어. 그동안 내가 받은 곳도 몇 군데 있거든. 내가 없으면 힘들어서 안 돼. 우리 며느리 퇴근하면 녹초가 되는데 와서 살림하고 현우 챙기고 그러다 병날 거야. 언니, 이러다 언니가 먼저 쓰러진다니까. 그냥 두면 어떻게든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어. 그게 인생사인 거야. 부모가 언제까지 따라다니면서 자식들 뒤치다꺼리를 다 해주려고 그래. 자식들 고생할 거 뻔한데 나만 편하게 못 산다. 내가 없으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눈앞에 선한데 나 혼자 어떻게 편하게 발 뻗고 살겠어. 난 절대 그렇게는 못해. 이건 며느리가 악하기라도 하면 그냥 될 대로 되라고 하고 손을 놔버릴 텐데 우리 며느리는 어찌나 착한지 눈에 밟혀서 절대 그렇게 못해. 그렇긴 하지. 조카 며느리가 참 착하긴 하지. 그럼 우리 며느리는 하늘에서 내려준 것 같다니까. 속이 얼마나 깊은지 몰라. 언제부턴가는 옷을 입는데 주머니에서 자꾸 5만 원짜리가 나오는 거야. 5만 원짜리? 언니가 넣어두고 잊고 있었던 돈인가 보네. 나도 처음에는 그런 줄 알았는데 몇 달 동안 계속해서 돈이 나오는 거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길래 우리 딸이 넣어뒀나 해서 물어봤거든. 언니 딸이 절대 그럴 리가 없지. 그 무뚝뚝한 것이 직접 주면 줬지. 설마 그랬겠어? 똑똑한 건 좋은데 너무 똑 부러져서 가끔은 무섭기까지 하다니까. 네 말이 맞아. 역시나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며느리한테 물어봤더니 절대 아니라고 딱 잡아떼더라고. 그 말에 대체 뭔 일인가 싶더라니까. 그럼 누가 그런 건데? 누구긴 누구겠어. 어느 날 내가 외출하고 돌아와 보니까 며느리가 장롱문을 열고는 옷에다 돈을 넣고 있더라고. 뭐? 그럼 며느리가 그랬단 말이야? 그냥 주면 되지. 참 복잡하게 사네. 그야 내가 절대 안 받으니까 넣어둔 모양이더라고. 세상에나 참 속이 깊긴 깊어. 그렇다니까. 그런데 내가 쟤들을 두고 발 뻗고 편히 살겠어? 난 절대 그렇게 못한다. 내 몸이 부서지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도와줄 참이야. 죽으면 어차피 썩어질 몸 아껴서 뭐 하겠어. 거기다 몇 년 전에 안사돈까지 그렇게 되셨잖니. 친정엄마도 없는데 나라도 옆에서 잘 챙겨줘야지. 거기다 바깥사돈도 혼자 계셔서 가끔 반찬도 만들어서 들려보내고 그러는데 이 와중에 나 혼자 편히 살겠다고 내가 어떻게 그러겠어. 난 절대로 그렇게 못해. 엄마의 목소리에서 그 어느 때보다 단호함이 묻어났다고 하네요. 그날 일에 대해 한참 동안을 이야기하고 있던 새언니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엄마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네, 어머님도 이제는 좀 편히 사셔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설득을 해도 절대 말을 들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아가씨, 어머님 그동안 고생만 하셨는데 이제는 좀 편히 사셨으면 해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당신을 위해 사신 적이 없으셨잖아요. 새언니의 말에 눈물이 앞을 가려서 세상이 온통 뿌옇게 보였습니다. 엄마 딸인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엄마가 우리에게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는 생각마저 하고 있었으니까요. 언니, 저는 엄마가 그러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요. 저 진짜 이기적이죠? 아니에요. 사실은 저도 그랬어요. 근데 아가씨도 알다시피 친정엄마가 돌아가셨잖아요. 엄마가 돌아가시기 며칠 전 엄마 말 때문에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죽음을 목전에 앞둔 엄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딸 출산하면 산후조리 해줘야 하는데, 그건 해주고 가야 하는데, 엄마가 너무 미안해. 엄마가 못해준 게 너무 많아서 다 미안해, 우리 딸.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너무 죄송했어요. 저도 아가씨처럼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님은 이제 어머님 인생 사셔야 해요. 그래야 우리 모두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머님께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건 그동안 어머님께서 현우 봐주셨는데 돈을 안 받으셨거든요. 다 모아뒀던 거예요. 아가씨가 눈치 보다가 드리세요. 제가 드리면 안 받을 게 뻔하시잖아요. 새언니가 통장과 함께 직불카드를 내밀고 비밀번호를 말해줬습니다. 비밀번호는 어머님 생신이에요. 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비밀 지킬게요. 앞으로 엄마 없으면 현우도 그렇고 많이 힘들 텐데 저도 많이 도울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도 저 회사 곧 이직할 것 같아요. 야근도 너무 많고 그래서 월급이 좀 적긴 해도 퇴근이 일정한 회사로 옮기려고요. 그래도 언니 경력이 너무 아깝잖아요. 거기서 인정받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일을 그만두는 것도 아니고 이직하는 거잖아요. 지금으로서는 그게 최선이에요. 새언니가 해맑게 웃고 있었는데요. 그날 새언니의 지혜에 감탄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뒤에 엄마와 이모는 공기 좋은 곳에 집을 짓고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신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카를 돌보면서 자충우들 잘 지내고 있었고요. 한참 나중에 엄마도 오해를 풀게 되었는데요. 잠시나마 새언니를 오해한 것에 대해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엄마가 없이도 잘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조금은 안심하는 눈치였어요. 요즘은 이모와 함께 꽃꽂이도 배우면서 당신만의 인생을 즐기고 계시는데요.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하는 모습이랍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살다 보면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우리 새언니처럼 현명한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세상에 우리 새언니랑 엄마 같은 사람들만 있다면 고부 갈등이란 말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